오늘 이제 그 21대 대통령 선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인선안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황우여 전 의원님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선 관리는 공정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천의 5선 의원이시고 또 저희 당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황우여 전 의원님이 적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총선 이후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저희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사무총장, 그리고 위원회 여성이자 서울의 재선 의원이 조은희, 그리고 포항 초선의원 이상휘, 경산의 초선의원 조지연, 여기는 여성 청년 분야, 그리고 청년 목세 비례대표 박준태, 그리고 여성으로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주회 전 강동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후준석 대변인, 김채수 현재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재학 중인데 현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채수 청년 몫이고, 또 여성 청년의 이소희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 박건희 여성 청년 몫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9분의 위원을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비대위원 회의를 조금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좀 집중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 대선은 어떤 정책으로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의 발제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오늘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에 떨쳐내고 새판을 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말미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저희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원칙을 주셨는데, 앞으로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통합된 마음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 분열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해당 회의는 철저히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각 경선 후보들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들, 적어도 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당직자들이 경선 캠프로 또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어도 당직을 겸직하면서 가는 일은 안 된다. 두 가지 원칙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변인으로서 제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들께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비공개 회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총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선이 되면 경선 후보별 또 그쪽에서 많은 얘기들을 아마 언론인들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크맨을 통해서든 또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특히 비공개 회의나 이런 데서 전해지는 얘기들이 사실관계가 좀 다른 형용사로 꾸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를테면 본인의 특정한 정치적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한 얘기가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읽잖아요. 쌍따옴표로 쓰실 때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어느 한 분이 한 얘기가 의원총회의 주류적인 얘기인 것처럼 어제도 사실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적어도 대변인으로서 저는 적어도 제가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하시면 크로스 체크를 좀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거는 뭐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어떤 이를테면 우리가 뭐 개별적인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류적인 분위기를 A를 B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 당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경선 과정으로 들어가면 각 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뭐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자유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비대위회의가 평소와는 달리 일찍 끝났는데 일찍 10시인데? 그러니까 공개회의가 예. 김상호 의장까지만 하시고 끝났는데 혹시 그게 어제 김재석 의원이 올리신 그 글 때문이었던 저는 김재석 의원이 그런 글 올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 회의가 일찍 끝난 게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끼리 뭐 소회의실에서 갈등이 있으셔서 어디서 갈등이 있어요? 비대위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빨리 끝낸 게 아닌가. 아니, 이거는 윤희숙 위원장이 발제를 준비해 오셔서 발제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의를 빨리 끝낸 게 아니고, 오늘은 윤희숙 위원장이 경제 분야의 본인의 우리 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제문을 가져오셨고 미리 준비된 겁니다. 예.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국회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공개회의가 전체적으로 응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발언인 것이고, 김재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 5줄인가 제가 또 오늘 오전에 얘기 듣고 봤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개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위원장님께서 개헌 말씀하시면서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 하셨는데, 뭐라고요? 개헌 말씀하시면서 대선 때 이제 국민들과 같이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누가요? 위원장님.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었나요? 모두 발언 마지막에 개헌이랑 대선을 동시에 투표하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추진하자. 그러시다면 제가 그거 못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개헌을 그동안 저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헌에 저희가 적극적인 것은 사실인데, 그 개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어제 뭐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제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각 당이랑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교감이 된 사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감이 돼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전혀 교감이 안 된 것으로. 김대위원장님이 앞으로 뭐 대선 과정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 해당 행위의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글쎄 뭐그 부분은 포함이 되는 건지. 지도부의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징계나 이런 것은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선이라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판단하는, 그 해당 행위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뭐 독자적으로 혼자 결정하시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비대위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동안은 그런 논의는 안 했거든요. 회장님이 원칙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공식 입장에 현저히 뭐 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뭐 하거나 또는 당의 뭐 대선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그거 뭐 우리가 그 해당 행위의 규정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네, 혹시 김상우 의원에 대한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정확한 워딩은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죠. 지금까지의 탄핵 과정에서의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평가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김상우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대통령 철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건 그게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논의해 봐야 되겠죠. 예. 윤 대통령이랑 관계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오늘 적어도 비대위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죠. 개성 공문을 조립하면 지역 동원력이나 조직에 힘이 필요할 텐데 비어있던 당협위원장 연합이나 당 정기 같은 건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종 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뭐요?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네, 네. 하면서 대통령 직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다 반응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후보가 결정되면 저희 당이 가져가야 될 큰 정책적 방향이나 흐름은 있는데 구체적인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공약식으로 이제 막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는 대응할 준비는 안 돼 있고 저희도 후보가 결정되고 또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좀 세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당선이 일정은 뭐 그냥 선거일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선거일이 확정이 되면 역산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심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개인 말고 좀 당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제가 그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뭐 그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어제 의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당의 그 주류적 분위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내심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개 발언으로 표출된 주류적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뭐 관계를 뭐 정리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무슨 뭐 명시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방향들이 아닐 겁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론과 지지자들의 이를테면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저희도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또 뭐 어떤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 감정에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류적 분위기가 뭐 관계를 어떻게 하자라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저희 의원들이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다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주류적 분위기는 우리 모두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언론의 시각에서는
이게 그냥 객관적인 관전자 입장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당의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지 의원 한두 명이 대통령을 탈당시키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김상호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입임한다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김상호 의원의 거취를 지도부에 입임한다는 얘기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어제 하주영 그거는 표현의 방식인데 아마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 김상호 의원을 지금 당장이라도 징계해야 된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도 계셨고 또 우리 당이 수용해야 될 발언의 그 수위라고 할까요? 우리 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수용해야 될 발언의 수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에 대한 조금 큰 틀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여러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를테면 어느 한 분의 얘기를 들으면 김상호 의원을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 크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 한 100명이 징계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해야 되겠죠. 그 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계신 거고 아마 오늘 그 위원장의 발언은 그 고심의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 논의 사항이긴 하지만은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 결선 투표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나온 바 없습니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서 컷오프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단계로 할 건지 최종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이렇게 적어두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어제 의총에서 지도부도 사퇴를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고 또 윤 전 대통령 탈당이나 징계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책임의 범주에 지도부 사퇴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거취를 의원들에게 맡기겠다는 표현은 첫날부터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그 경선관리위원회에 출범을 했는데 어제 지도부가 사퇴를 했다면 새 지도부를 만드는데 적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위원회 추인을 받아 이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권영세 어제 의원들의 말씀의 중론은 이런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12월 31일 날인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 지도부가 물러난 상태에서 이 지도부가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안 지고의 책임은 저희 당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새 지도부를 뽑는데 한 열흘 정도 시간을 허비를 하면 저희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책임의 범주를 조금 분리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기자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고, 저희도 다 다를 수 있고, 매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여당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지만 오늘 정책위 의장이 발표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그 산불 피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책임을 다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냥 물러서겠다 그냥 국회 대통령 선거만 치르겠다 이것이 저희가 책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책임 어떤 말씀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